소설가 김유정의 삶, 82년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온 엽서 한 장.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딛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산들이 둘러섰고 그 속에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신뢰라 부른다. 집이라야 대개 쓰러질 듯한 헌초가요. 그나마도 50호밖에 못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소설가 김유정의 숲일 5월의 산골짜기의 한 대목입니다. 김유정이 나고 자란 마을은 지금도 그 시절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마을 좌측에 김유정 생가와 기념관이 들어서 있고 우측에는 봄봄 점순네 집터와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놔라 놔 소리가 나오던 대릴사위 길이 있습니다. 소설 봄봄의 실존 모델이 실내마을에 살았고 봄봄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순이네 집터 옆에는 김유정이 세운 야학당 금병의숙 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무도 한 그루 보이는데요. 금병의숙과 이 나무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김유정 소설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김유정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출생은 1908년,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치환 시인과 동갑입니다. 이 해에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김학연 선생이 북간도에 명동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학교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나 을사조약 이후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기였습니다. 김유정은 1937년 3월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1933년 잡지 제1선에 산골 나그네를 처음 선보였고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가작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력사항을 보면 실내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서울로 올라가 학업을 이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휘문고등학교인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의 연세대인 연희전문에 입학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는데 역시 학업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보성전문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유정은 연대와 고대에 모두 입학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김유정은 고향 실내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에 매진합니다. 1931년 그의 나이 23살, 실내마을로 돌아온 김유정은 야학당을 열고 농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삶을 이어갑니다. 농우회, 노인회, 부인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농우회를 금병의숙으로 개칭하여 간이학교 인가를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농촌계몽운동에 열정적으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김유정이 지은 농우회가입니다. 거룩하도다 우리 집 농우회, 손에 손잡고 장벽 굳게 모이었네. 흙은 주인을 기다린다 나서라 호미를 들고. 농촌계몽운동의 흔적은 실내마을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병의숙 터에는 지금 마을회관이 들어와 있고요. 마을회관 바로 옆에는 김유정이 금병의숙을 세우면서 직접 기념식수한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유정 기적비가 있습니다. 아까 1935년에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가작 당선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해의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김동리 소설가입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김동리 소설가가 기적비에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3년부터 1937년까지 4년의 시간 동안 폐결핵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봄봄과 동백꽃을 비롯한 33편의 소설과 12편의 수필을 발표하고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비롯해 여러 작품의 번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병마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가 누이의 집에 머물며 병마와 싸우던 어느 날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맹렬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는 안 되겠다. 달리 도리를 차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겠다.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친구 안회남. 그는 본명이 필승으로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 선생의 아들입니다. 김유정과는 휴문고보에서 만난 절친한 사이입니다. 김유정은 안회남에게 편지를 보내고 열 하루 뒤에 세상을 뜹니다. 김유정 사망 후 안회남이 유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집을 내려 한다며 김유정의 모든 친필 원고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집 작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안회남은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문학촌에는 김유정의 친필 원고는 물론 유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정 문학촌에 엽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세월은 참 쏜살 같네. 헤어진 지 벌써 반년이 되었구먼. 엽서는 잘 받았네. 그간 탈 없이 지냈는지 궁금하네. 야학당은 순탄하게 진행된다니 다행일세. 요즘도 글 쓰는 일은 여전할 테고 소식이나 끊지 말고 지내세 그려. 바빠서 이만 붓을 놓겠네. 아우 가슴. 대구에 사는 친구 김학수의 엽서입니다. 이 엽서는 김유정 문학촌에 유품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강원고 미술회의 유용태 고문이 2018년 기증한 것입니다. 이 엽서가 신례마을에 처음 도착한 1936년은 김유정이 동백꽃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폐결핵이 악화되어 정릉 골짜기의 암자에서 요양을 하기도 하고 누님댁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투병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엽서를 통해 그 당시에도 김유정이 야학당에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유정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향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유정이 신례마을에서 농촌개몽운동을 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소설의 훌륭한 소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신례마을 지도에서 보듯이 마을 곳곳에 김유정 문학촌에 김유정 우체국에 신례마을을 휘감아 두르고 있는 김유정 이야기길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정이 82년 만에 엽서가 돌아온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답장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 세월은 쏜살같이 흐르는구려. 자네가 보내준 엽서는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변치 않는 것들 속에서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신례마을을 걷는다네. 자네는 어찌 지내는가. 느티나무 푸른 잎새 몇 자 적어 이렇게 바람에 띄어보내네. 잘 지내게, 잘 지내게.